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차량 충돌에서 안전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라든지 안전띠 혹은 카시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동용 안전시트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처럼 이런 안전띠 같은 경우에는 사망 수치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손상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뭐 손상도 많이 중증도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줬겠지만 우선 손상 관련된 이제 정확한 감소 효과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사망자 우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어,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이 안전장치의 사용 여부하고 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혹은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안전장치 사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사용 여부에 따라서 환자의 사망률, 손상 중증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혹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관련된 이런 그 사항들은 안전벨트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장치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손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착용했느냐, 올바르게 사용했느냐 이거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좀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안전벨트, 안전띠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네요. 안전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긴 하지만 무릎 벨트, 어깨 벨트 같은 것도 좀 나와져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안전띠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를 제어하는데 환자를 시트에서 벗어난 상황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시트에서 원래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완벽하게 벗어날 텐데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으면 사고가 일어난다고 차량 차체 충돌이 일어나고 난 후에 환자가 이 관성의 법칙 등에 따라서 앞쪽이나 측면이나 뭐 어느 쪽이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신체 충돌이 그러니까 차량 인테리어죠. 운전대라든지 혹은 앞쪽의 유리창이라든지 측면에 있는 유리창하고 부딪히는 것을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전띠 착용 여부가 환자의 생명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좌석 벨트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세 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무릎 벨트와 어깨 벨트, 어깨띠 이건 벨트라는 말을 쓸 건지 띠를 쓸 건지 하나만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동일한 말이거든요. 무릎 벨트하고 어깨띠. 음, 안전띠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가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차량 내부와 부딪히지 않고 차량과 함께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탑승자의 최종 감속률을 줄면서 차량 내부의 증상이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 여기 차량 내부에서 중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차량이 이렇게 있어요.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차량 외부에 의해서 뭐 덤프트럭 일로 와서 이만큼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앞쪽에 있는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량 내부에서 중상의 발생, 이건 외부에서 발생한 에너지에서 중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방금 이제 뭐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박는 상황은요. 그래서 차량 내부에서 환자가 움직여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은 이 안전띠로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자꾸만 무릎 벨트하고 어깨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안전 3점식 이 안전벨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안전벨트는 고정되는 곳에 따라서 2점식, 3점식, 4점식, 5점식 벨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2점식 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버스에서 타는 거 있죠? 이쪽에서 쭉 잡아당겨서 복부만 감싸는 거. 이거를 무릎 벨트라고 합니다. 랩 벨트. 이거는 이제 무릎 벨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무릎 벨트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무릎 벨트가 아니고요. 이게 감싼다고 해서 랩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복부를 이렇게 감싸는 2점식 벨트, 고정되는 부분이 두 군데죠. 그 다음에 복부를 감싸고 있는 랩 벨트. 그 다음에 어깨 벨트는 여기 위쪽에 있어요. 어깨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점이 몇 개죠? 고정되는 부분이 하나, 둘, 셋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3점식 벨트. 여기에 이제 일상적인 승용차에서 일상적인 차량에서 많이 사용하는 벨트이기도 하고, 이걸 개발한 회사 여담이지만 볼보입니다. 볼보의 기업의 가치라고 하겠죠. 그 기업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뭐냐? 볼보 차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은 0명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볼보의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점식 안전벨트를 만든 회사가 볼보입니다. 탑승자의 안전,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의 안전까지 모두 다 생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볼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얼핏 본 뉴스긴 한데요. 한 10년 동안 차량 탑승자 사망이 없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100%는 아닌데 거의 90%인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 90%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만큼 볼보는 안전을 조금 중요시하는, 차량의 안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회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3점식 벨트가 있다는 거. 4점식 벨트는 어디서 많이 받느냐? 경주, 여기에 이렇게 고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 이 찰칵찰칵해서 고정하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차체하고 완벽하게 고정된 부분들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점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레이싱, F1이라든지 F1 포뮬라라든지 아니면 경주 하는 차량 레이싱 하는데 운전자를 완벽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4점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점식 벨트는 있는데, 5점식 벨트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 카시트. 어린이 보호용 시트라고, 안전 시트라고 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4점식 벨트만 있으면 급격하게 제동했을 경우 이 아래로 쑥 빠져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가랑이 사이에 고정할 수 있는 부위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아이가 급감속에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5점식 벨트를 사용하고 있다. 요게 이제 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깨띠, 여기 3점식 벨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두 가지는 그냥 3점식 벨트를 이야기를 할게요. 3점식 벨트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 밖으로 이탈하는 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차량 밖으로의 이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차량 밖으로 사람이 튕겨져 나간다,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간다, 그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심각하냐면 차량 내부하고 충돌하고 난 후에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충돌을 하지 않고 튕겨져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량이 가지고 있던 속도 그대로 탑승자가 그 속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00km 달리고 있던 사람이
쾅하고 부딪히고 난 후에 사람이 튕겨져 나갔다. 앞유리창을 뛰고 나갈 리는 거의 없겠고 측면 유리창을 뚫고 뛰어나는데 물론 이제 100km는 아니겠고 어느 정도 감속이 된 상태에서 날아갈 텐데 이게 뭐 한 80km 날아간다. 그러면 이 날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 언젠가는 다 소모가 될 거고 그렇다는 소리는 언젠간 이 날아가는 튕겨져 나간 이탈된 사람이 지면에 충돌할 거는 자명한 사실인 거고 그로 인한 손상은 차량 내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차량 밖으로의 탑승자 이탈을 막는 것. 두 번째로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 시트 내에 탑승자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잘못 착용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무릎 벨트, 이거 복부 벨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복부 벨트만 착용했을 경우에는 복부에 있는 벨트만, 버스에 있는 벨트만 착용했을 경우에는 어깨 쪽에 벨트가 없기 때문에 이 상체 움직임을 여기 가슴몰이 먹이라고 써져 있는데 상체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고정되어져 있지만 그 하반신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상체는 앞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앞쪽에 뭐 의자에 부딪힌다거나 운전대에 부딪힌다거나 혹은 뭐 에어백에 부딪히거나 충돌하면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릎 벨트만 착용된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갔을 경우에는 이 복부 장기나 하부 성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접히는 것 자체가 안전띠에 의해서 접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복부 벨트가 너무 높게 착용된 경우에는 이 복부 내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척추골절, 복부 내부 장기의 손상 혹은 너무 낮게 착용될 경우에는 이 엉덩관절의 탈구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주시 벨트를 사용하게 되면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했던 이 안전벨트에 의한 손상들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어깨띠만 착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느냐? 경부자상과 여외상과 척추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머리가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고요. 여기서 머리가 잘려나가는 경우는 뭐 정말 심각한 사고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특이한 경우 뭐 0. 만에 하나라는 말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퍼센트에 따지면 0.001%가 되는 건데 0.0001%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매우 발생률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회하거나라고 했긴 했지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훨씬 더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어깨띠만 착용할 경우에는 이때는 하체를 고정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체가 밀려나거나 하체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이 아래쪽으로 쑥 꺼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목이 어깨띠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목의 손상들 다 목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 벨트를 이제 제대로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착용하고 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한 가지만 착용했던 거나 혹은 잘못 착용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3주 벨트를 제대로 착용한 경우에요. 제대로 착용한 경우에도 이제 손상을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단히 강력한 충돌 사고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과속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하고 신체 간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흉부 내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와 목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고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한 척추 손상이나 이 목의 결합 조직 손상, 여기서 말하는 결합 조직이라는 건 당연히 근육과 인대를 의미하겠죠. 그런 인대 손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량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침입을 예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있는데 이 덤프트럭이 와서 이만큼 쾅 들이받으면 안전벨트가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식막하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 내부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운전대하고 시트하고 그 사이에 탑승자가 껴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가 이 밑에 껴서 구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에어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에어백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작동 여부에 대해서 그 센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사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이 센서를 감지하고 또 인지하는 데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따라서 또 이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 자체가 좀 달라져서, 이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에 비해 조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여기 보시게 되면 탑승자가 충격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100km 달리고 있는데 쾅 하고 부딪히고 난 후에 환자가 앞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에어백이 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에어백이 전기가 됩니다.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에어백 터지는 속도가 빨라요. 탑승자가 운전대에 부딪히기 전에 에어백이 터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탑승자 에어백을 부딪히면 이 부풀었던 가스는 빠지게 되고, 천천히 이 탑승자는 이 꺼져나가는 가스 위에, 에어백 위에 기대게 되는 거죠. 물론 에어백의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백의 효과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 써져 있는 제목처럼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띠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손상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겠다. 물론 에어백이 없는 거,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에어백이 있는 차량이 사고당하는 거랑, 안전벨트를 안 하고 에어백이 없는 차량이 사고당하는 거랑, 당연히 에어백이 있는 차량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어백이 장착되어져 있는 구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SRS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네, 앞쪽,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창 위쪽에 필라 위쪽에, 루프 상단 쪽에 에어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설명했던 2차 충돌 기억나시나요? 차량 내부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2차 충돌이라고 했는데, 사람 간의 그 탑승자, 그 운전자하고 조수석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머리가 쾅 하고 부딪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2차 충돌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콘솔 박스 위에 그 에어백을 달아가지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에어백도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무릎의 에어백도 있고요. 뭐 에어백은 뭐 보행자 에어백도 있으니까요. 보행자 그 차량 내부에 있는 에어백이 아니라요, 본네트 위쪽에 에어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에어백이 펑 터져서 본네트를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보행자의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대로 작동을 했을 때도 손상이 입을 수가 있어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백이 나오는 곳이 운전대이기 때문에 운전대는 뭐 하기 위한 장치죠? 당연히 조향 장치로서 이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을 사용할 거고 그로 인해서 손과 관련된 손상이 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에어백에 의해서 얼굴을 이제 부딪히는 경우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얼굴 쪽에 손상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안경 착용자는 조금 더 심각하게 안구 주변에 있는 골절이라든지 혹은 뭐 안구 손상들을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조금 중요하게 현장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에어백이 작동되었을 때 이 에어백 아래에 운전대나 대시보드에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에어백은 앞서 얘기했듯이 센서하고 그 시스템 반도체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 펑 하고 터졌을 때 작동이 했을 때 에어백도 그대로 작용이 되면 좋은데 이게 차량이 충돌하고 난 후에 센서가 아예 그냥 고장 난다거나 혹은 센서에 있는 이 감지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망가진다거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은 센서 자체가 불량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차량 충돌하고 난 후에 사람하고 인체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어백이 뒤늦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에어백의 효과가 전혀 없고 에어백에 의한 손상이 더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어백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냥 에어백만 탕 터졌어. 에어백 터졌으니까 이 사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백이 터진 부분 아랫부분도 살펴봐서 이게 에어백이 언제 터졌는지 어느 정도 가름한다거나 혹은 에어백은 제대로 작동했지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뭐 내부하고 충돌했다면 이것 또한 에어백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진 아래쪽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이거를 조금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백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끝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도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에어백이 전개되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탑승자가 내부 구조망을 하고 충돌하기 전에 빠르게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빠르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압력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분출되는 압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압력이 높게 되는데 이게 성인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얼굴 쪽의 손상이라든지 팔과 손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백이 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충격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에어백 에어백 경고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 된다는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어백이랑 여기 카시트가 이렇게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카시트를 착용하더라도 앞좌석에 에어백이 있는 부분에는 절대로 이 아이를 태워서는 안 된다. 카시트와 함께 아이가 타더라도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조수석 에어백은 강력한 힘으로 아동용 안전시트 뒤로 밀어낸다. 그래서 에어백의 작동으로 인해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영유아 및 아동 탑승자도 있다는 점.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거나 혹은 에어백이 없거나 혹은 에어백이 작동 해제를 한 곳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뒷좌석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점. 이게 미국에서는 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용 시트의 앞좌석 착용에 대한 뒷좌석 착용에 대한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어백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써져 있는데 앞쪽 전면 에어백, 측면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그 다음에 무릎 에어백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당연히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구출하다가 에어백이 중간에 터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백을 환자를 구출하기 전에, 환자 평가하기 전에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로 마무리 짓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아동용 안전 시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